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16일부터 28일까지의 점성학을 말씀드릴게요. 2월 후반도 그렇지만 2026년은 이제 미래가 과거와 완전히 갈라지는 그런 시대가 될 거예요.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 쉬운 달이에요. 우연히 벌어지는 돌발 사고, 또 천왕성이 스테이셔너리 디렉트로 직진을 하죠. 솔라 에클립스 역시 물병 자리에서 벌어져요. 개기일식이 물병 자리에서 벌어지는데 이것은 천왕성이 다스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역시 천왕성 에너지가 정말 강한 달이 될 거예요. 이 솔라 에클립스는 2월달 한 달만 영향을 끼치고 멈추지 않고 거의 7, 8개월을 더 영향을 끼치게 돼요. 그리고 화성과 천왕성이 또 90도 위치가 돼요. 또 해왕성이 1월 26일 직진을 했죠. 이 모든 것들이 겹쳐지면서 여러 플래닛들의 직진, 또 아우러 플래닛들의 90도 위치, 솔라 에클립스까지 겹치면서 올해 2026년은 인류가 맞닥뜨리지 않았던 굉장히 많은 사건들을, 그리고 또 해왕성과 토성이 양자리에서 영도로 만나는 일까지 겹치면서 인류는 겪어보지 못한 어떤 세상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이것은 바다에서의 기름 유출이라든지 폭발 사고, 또 대형 지진, 원전 폭발, 굉장히 불안정한 시기가 될 거라고 추정을 하게 돼요. 우리가 기대하고 당연히 벌어져야 할 일들은 벌어지지 않고 즉흥적이고 갑작스럽고 우연한 사고들이 많이 나고, 그래서 다시 계획을 세워야만 하는 기간이 되는 거죠. 그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저는 이 얘기를 지난 2년 정도 했을 거예요. 시빌 워와 그때 1861년과 똑같은 상황으로 시빌 워가 벌어지지는 않지만 미국의 내전으로 가는 거예요. 썩어 있고 고여 있던 많은 것들이 다시 드러나게 되고, 이것들이 드러나야 청소가 되죠. 그래야 우리는 또 미래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미 명왕성은 물병 자리로 들어갔어요. 영도 각도에서 머무르고 있죠. 이것에 관련된 영향도 제가 지난 3, 4년간을 계속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그런데 해왕성 리턴, 천왕성 리턴까지 미국은 이제 겪게 돼요. 천왕성은 84년, 해왕성은 165년, 명왕성은 246년 평균 조디액을 한번 돌아오는데 걸리는 기간인데, 이 세 개의 행성이 모두가 다 리턴이 되는 기간이 지금인 거예요. 1월 26일 넵튠이 양자리로 들어가면서 1861년도 남북전쟁이 벌어졌던 시대와 똑같은 위치에 서게 되었어요. 이 얘기를 오래전부터 했었는데 미국은 2240년부터 246년 전 헌법이 만들어졌던 그 시기로 들어간 거예요. 이미 원주민들의 목숨과 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던 그 국가의 까르마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저도 앞으로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이 많은 것들이 다 펼쳐질지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이 시기가 다 지나고 나면 미국은 전혀 다른 나라로 태어나 있게 될 거예요. 20년 전부터 저는 이런 일들이 생길 것이라고 영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마음의 준비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저는 해왔었어요. 대한민국은 이런 시기를 아주 오랫동안 여러 번 겪어왔기 때문에 국민들은 강해졌고 또 현명해요. 함부로 정부를 믿지도 않아요. 그러나 미국은 이런 일을 처음 겪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에게 미국은 이제 독재자가 나올 때가 되었다라고 말을 했었어요. 해왕성이 양자리로 들어간다는 것은 꿈과 현실이 부딪히면서 새로운 출발과 혼란이 동시에 오게 되는 거예요. 명왕성이 물병 자리에, 천왕성이 쌍둥이 자리에, 그리고 해왕성까지 모두 자리를 바꾸는 그 시기를 우리는 겪게 되는 굉장히 드문 세대예요. 이런 행성들의
변화는 아무나 다 겪지 않아요. 왜? 명왕성은 246년, 해왕성은 165년, 천왕성은 84년 한 번씩 제자리 돌아오는데 자리를 바꾸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시대를 우리가 한꺼번에 다 겪게 되는 거예요. 미국은 아마도 헌법도 새로 쓰여지게 될 것이고 사회, 정치, 문화, 경제 모든 면에서 엄청난 혼란과 변화를 고스란히 겪게 될 거예요. 2월 3일 천왕성이 직진을 하면서 더 이상 황소 자리로 역행을 하지 않게 돼요. 이제 쌍둥이 자리로 2032년 8월 3일까지 머무르게 되죠. 그래서 모든 행성들의 위치, 바뀐 위치로 인해서 글로벌 레벨에서 온 세계는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는 거예요. 대화 방식이 갑자기 휙 하고 바뀐다든지, 대화 방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쓰는 전화, 통신 방법, 또 우리의 마음, 생각도 엄청나게 안정되지 않게 변하게 돼요. 생각하는 방식도 변하고 사람들과 교류하는 방식도 변하고 우리가 말하는 방법도 전혀 다른 방법으로 변할 수 있어요. 생각하지 않고 말이 먼저 튀어나오고 다들 모두 너무 많이 말하고 너무 빠르게 반응을 하는 시대가 돼요. 한 번 생각해보고 말했던 시대였다면 지금은 일단 말하고 보자 하는 시대가 되는 거죠. 정보가 너무 많이 흘러넘쳐서 뭐가 중요한 정보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이 혼란스럽게 되고 한 가지에 머무르거나 집중을 할 수가 없게 되는 시대가 될 거예요. 여기저기 동시에 말이 튀어나오고 동시에 답하게 되고, 저도 보면 유튜브 나오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집중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정보는 엄청 많은데 여기저기 산만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면 오해도 많아지고 사람들의 말도 신중하지 못하게 되고 순간순간 바뀌게 되고 진짜 가짜 구분도 되지 않고 말 한마디로 상황이 전혀 다르게 뒤집히는 일도 많아져요.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일도 갑자기 온 세계가 다 아는 일이 되죠. 그리고 이동수단, 자동차, 이것은 재미나이가 뜻하는 모든 영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술이나 앱 등이 모두 바뀌게 돼요. 새 방식이 등장했는가 싶으면 어느 틈에 다른 게 또 나타나 있고 익숙해질 시간도 없이 금세 또 바뀌고, 지금 보면 우리가 그런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어요. 뭐가 한 가지 유행됐나 싶으면 금세 또 다른 유행이 다가오고 정신이 살만하고 마음은 급해지고 참을성도 없어지고 쉴 수도 없고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는 세상이 이제 열린 거예요. 재미나이가 뜻하는 또 다른 뜻은 형제, 자매, 이웃, 친구들, 말다툼이 증가하게 돼요. 가벼운 말 한마디 농담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또 깊은 관계보다는 얕고 빨리 알고 헤어지는 인간관계로 이어지게 돼요. 사실은 이 영향을 우리는 이미 받기 시작을 했어요. 예전에 시집가면 평생 다시 못 보던 가족들, 누군가를 한번 보려면 배 타고 6개월을 가던 시대, 또 더 오래전에 가면 아예 만나지도 못하던 시대, 그런 시대에서 살던 사람들은 굉장히 소중하게 인간관계를 다루었다면 지금은 너무 쉽게 만나고 너무 쉽게 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말을 줄이는 사람이 더 강해지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살아남게 되고 점잖고 참을성 많은 사람이 빛이 나게 될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정치인의 발언 하나, 녹취 하나, 문자 하나가 정권의 위기를 몰고 오게 되고 탄핵을 당하게 되고 사법 문제로 번지게 되고 변명이 통하지 않게 되고 말 바꾸기나 거짓 해명이 금세 들통이 나게 되고 자신의 말을 관리하지 못하면 사라지게 돼요. 너무나도 많은 정보나 허위 뉴스 등으로 인해서 강력한 통제도 생겨나게 돼요. 같은 편끼리 내부 분열이 커지게 되는 시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현상은 이미 벌어지고 있어요. 같은 진영 내에서 완전히 갈라지게 되고 말이나 태도 때문에 크게 부딪히게 되고 서로 불신하게 되면서 정당, 권력, 집단 내부에서 폭로를 하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여론이 너무 빨리 바뀌게 되는 영향으로 인해서 지지율이 순식간에 올랐다가 추락했다가 오늘은 최고의 사람이었다가 내일은 끝자락을 가게 되는 범죄자로 인터넷에서 퍼지는 댓글이 정치에 직격탄을 날리게 되는 시대가 오게 된 거예요.
국제관계에서는 말로 하던 설득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고 제재를 가하거나 강제적으로 남의 나라 대통령을 끌어내린다든지 일단 벌리고 보자 하는 영향을 받게 된다든지 무역을 차단한다든지 남의 나라를 강제로 취득을 한다든지 마두로나 베네수엘라 사건을 보면 알 수 있고 그린랜드 사건으로 알 수 있죠. 군사적인 압박, 또 기술적인 통제, 그리고 대화로 가지 않고 강제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는 방향을 취하게 돼요. 그리고 국경이 점점 더 통제가 된다든지 난민이나 이민을 오는 사람들을 규제하게 되고 인터넷이나 플랫폼을 규제하는 독재자들이 늘어나게 돼요. 외교 관계에서도 무조건 강제적으로 일단 벌리고 보는 영향을 크게 받게 되죠. 쇼츠나 유튜브에 영향이 커지면서 확인이 되지 않은 말들이 너무 빨리 퍼지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혼란을 만들기도 하고 사회가 너무 쉽게 흥분하고 갈라지게 돼요. 천왕성이 쌍둥이 자리로 들어갔다 나갔다 역행하겠다 하면서 우리는 이미 이 영향을 깊게 받은 거예요. 시위나 집단 행동이 더 즉흥적이고 준비하지도 않고 갑자기 모였다 해산하고 감정적으로 폭발은 하는데 방향이 없어서 길게 가지를 못해요. 산만하고 선동이 되어서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그래요. 국민들은 정부나 언론, 전문가도 믿지를 않는 시대로 들어가게 돼요. 이것은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온 세계가 이 영향을 같이 받게 돼요. 그래서 세계가 각자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해왕성이 양자리로 갔지만 아직까지 영도 위치이기 때문에 물고기 자리의 영향이 금세 사라지지는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퍼지고 스며들고 흐르는 액체, 이 파이세스 영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독, 또 기름, 피, 면역, 병원, 물 모두를 관장하는 자리가 파이세스이고 해왕성이에요. 그런데 대량 오일 유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에너지 산업이 불투명해질 수도 있고 가스 등 이런 사고들이 날 수가 있어요. 이때 감염병, 바이러스, 면역 체계가 약해지는 영향도 받게 돼요. 홍역 바이러스와 니파 바이러스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또 있어요. 멍키팍스. 동시에 다 퍼지고 있죠. 그런데 지금은 2019년 때처럼 우리가 정부에서 통제하는 방식이 좀 달라질 거예요. 해왕성은 숨기고 싶어 하고 토성은 드러내는 영향을 끼치게 돼요. 의료, 백신 관련 문제들이 드러날 수 있는 시기가 이때예요. 오염 관련 소송도 많이 벌어질 것이고 의료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붕괴가 돼요. 감염병이 재확산될 수 있는 위험이 이때 생겨요. 다만 해왕성이 양자리 영도 위치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통제가 되지 않는 속도로 번지거나 해서 대응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와 천주교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위치가 토성과 해왕성의 만남이에요. 그 해왕성과 토성이 만났던 시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던 단체나 국가가 러시아와 크리스티애니티 종교예요. 제미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빨리 배우고 여러 가지의 기술 또 정신적으로 금세 적응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됐어요. 사람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과 금세 연결이 되고 정보를 얻지만 삶이 안정이 되지 않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학교를 가고 평생 직업을 가지고 퇴직해서 여행 다니고 또 편안하게 살던 이러던 세상은 이제 간 거예요. 이 영향을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황소자리의 영향으로 그대로 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생각이 바뀌질 않아요. 직업 역시도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하고 수입은 미디어나 테크놀로지나 지식을 통해서 얻게 되고 규칙도 순식간에 바뀌는 시대가 돼요. 교육 방법도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던 방식으로 변하게 돼요. 이것은 제가 이미 작년에 말씀을 드렸던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전 방식의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진짜 기술을 가진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만이 살아남게 되는 시대가 올 거예요. 황소자리에 천왕성이 있었을 때는 자산, 부동산, 재물 이런 것들에 우리가 모든 것을 의지하고 산 시대였다면 이제는
적응할 줄 알아야만 살아남는 시대가 온 거예요. 작가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애널리스트, 테크놀로지 기술을 가진 사람들, 또 변화를 잘 견디는 사람들이 잘 살게 돼요. 과거에 집착해서 놓지를 못하고 보수적인 수입이나 보수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정부도 역시 국민들을 통제하고 억제하려는 행위에 매여 있으면 커다란 문제를 안고 가게 될 거예요. 안정이 되지 않고 혼란이 지속되고 자유롭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를 답을 잘 모르고 기득권이나 권력자들에 대해 더 이상 참을 수 없이 되고 대중들로부터 떨어져 나오고 싶다는 충동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 시기가 된 거예요. 말과 정보와 속도는 미친 듯이 빨라지고 꿈과 이상과 명분만 들고 있던 사람들은 현실 앞에서 사라져가게 돼요. 다만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 또 빠른 변화에 굉장히 민감한 국민들이에요.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삶의 방식 속에 젖어 있는 그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광 케이블을 깔면서 이미 국민들은 안 그래도 빠르던 사람들이 더 빨라졌어요. 변화에 적응을 잘하고 다른 나라에서 10년 걸린다면 우리나라는 10년을 참지를 못해요. 10년을 참지를 못하고 그런 것은 한 달 안에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고방식에 젖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잘 살아남는 시대가 이제 온 거예요. 게다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플루로가 out of bounds를 하게 되는데 북쪽이 아닌 남쪽으로 불규칙적인 주행을 하게 돼요. 이것은 전 세계적인 혁명, 앞으로 다가올 10년은 전 세계적인 혁명을 우리가 겪게 되는 영향을 끼치게 돼요. 그래서 보면 천왕성과 또 명왕성과 해왕성 모두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게 되겠죠. 2월 16일 이날은 태양이 천왕성과 90도 위치가 돼요. 이것을 저는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갑작스러운 놀라는 일, 즉흥적인 어떤 사건, 또 예기치 않았던 충격적인 사고, 흔들림, 우리가 기대했던 사건들이 멈추지 않고 우리가 기대했던 일들은 벌어지지 않고 다른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 일이 태양이 천왕성과 스퀘어가 되는 것이 솔라 에클립스 하루 전에 벌어져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변화가 찾아와요. 갑작스러운 해방, 불안한 어떤 현상. 태양은 나의 의지, 또 더 넓은 뜻으로 보면 지도자를 뜻해요. 계획이 갑자기 틀어진다든지 통신이나 기술, 항공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해킹, 또 블랙아웃, 항공사고, 충격적인 변화, 또 갑작스러운 폭로로 인해서 놀라게 되고 논란 등이 뉴스에 나오게 되고 스캔들이나 정책에 논란이 생겨요. 지도자가 갑작스럽게 정책을 발표하든지 또 갑자기 통제를 하든지 시민들의 집단 행동이 폭발적으로 커지기도 쉬워요. 제재 협상은 실패하게 되고 국가 간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게 돼요. 주가가 폭락을 한다든지 환율이 급등하게 된다든지 우리가 상상하던 어떤 것도 이때는 상상 외의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2월 17일은 솔라 에클립스가, 이것은 애뉴라 솔라 에클립스예요. 부분적이에요. 물병자리에서 벌어지는데 4도 각도로 벌어지죠. 앞으로 다가오는 6개월부터 1년 정도는 운명적인 사건들로 인해서 한 시대가 끝나고 운명적인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때로 들어가게 돼요. 뜻하지 않았던 기회도 오게 되고 충격적인 사건, 개인들이 집단을 이루어서 행동을 하게 되고 또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행위들을 하게 되고 우리 사회가 생각하고 연결해서 뭘 하든지 방식이 완전히 리셋되는 영향을 주게 돼요. 모두가 이 방향이 우리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그런 사회가 갑자기 더 이상 그게 아니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낡은 체계, 오래된 방식들이 모두 다 무용지물이 되는, 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지?
습관적으로 하던 것들이 모두 다 무너지게 되는 시대예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건과 대형 뉴스가 터져 나와요. 비행기 사고가 날 수 있던지 막혀 있거나 진전되지 않던 일들이 갑자기 해결되기도 하고 어떤 것을 상상하던 그냥 갑작스럽게 충격적으로 깜짝깜짝 놀라게 사건이 벌어지고 끝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퀘어리어스가 물병자리가 뜻하는 것은 그룹, 또 커뮤니티, 또 테크놀로지, 그리고 사회적, 그리고 미래를 뜻해요. 또 젊은 아이를 뜻해요. 그래서 변화가 가져오는 것은 테크놀로지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소셜미디어, 그리고 커뮤니티, 또 사람들이 어떻게 뭉치고 흩어지는지 우리나라는 이미 이것을 겪었어요. 이제 다른 세계로 퍼져나가게 된다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고 우리나라가 리딩 칸츄리가 될 것이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천왕성의 에너지도 굉장히 강하지만 에클립스 자체가 천왕성의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에클립스는 항상 천왕성, 갑작스러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충격적이고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벗어날 수 없는 운명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때죠. 갑작스러운 발표, 갑작스럽게 어떤 규칙이 만들어진다든지 2020년 그때 격리 조처가 됐던 때처럼 약간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2월 20일은 세런이 양자리에서 그리고 넵튠이 양자리에서 영도 각도로 둘이 정확하게 겹쳐지는 때예요. 이 두 행성이 만나는 것은 36년마다 한 번씩 벌어지기 때문에 별다른 일은 아니지만 양자리에서 정확하게 영도로 정확하게 만나는 것은 6,000년 전에 한 번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일을 우리가 지금 이 세대가 겪고 있는 거예요. BC라는 것은 Before Common Era를 뜻해요. 4361년, 그레고리안 4360년 1월 28일에 벌어졌던 일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드물고 굉장히 강력하고 꿈과 현실이 서로 부딪히게 되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가져다 줘요. 토성은 현실, 또 규칙, 법, 구조물, structure, 그리고 힘든 시간, 문제점을 뜻해요. 해왕성은 이상, 그리고 꿈, 허구, 또 혼란, 피, 면역, 영감, 환상, 미디어를 뜻해요. 이 두 행성이 딱 붙어서 양자리에서 만난다고 하면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오는 시대라는 걸 뜻해요. 옛날 방식이나 기존 구조는 깨지고 새로운 체계나 패러다임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건데 명왕성이 염소 자리에서 물병 자리로 작년에 들어갔잖아요. 얼마나 큰 변화가 오는 거예요. 세계적인 레벨에서도 구조와 이상이 충돌을 하고 재편되는 사건들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의 이 위치, 이 행성들의 위치는 사실상 태양이 지나가는 길, 에클립틱에서 벌어지니까 황도라고 말을 해요. 한국 사람들은. 지구 전체가 리셋이 되는 거예요. 세계 축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온 세계가 영향을 받게 되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때 전쟁이 터진다든지 새 정권이 들어서고 국경이 다시 생기고 완전히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는 패턴이 나왔었어요. 국가들은 갑자기 군사화가 되고 권위적이 되고 안전과 보안에 집착하기 시작해요. 겉으로는 인도주의, 종교 이념을 내세우지만 사실은 부패한 기관이나 가짜 인도주의가 다 들통이 나는 시기이기도 해요. 물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오염의 문제, 기반시설이 붕괴되고 에너지나 공급망에 문제가 생겨나와요. 석유 수자원 문제도 이때 터질 수 있어요. 중국에서 물을 통제하는 이런 것도 문제가 터져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또 환상을 걷어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낡은 방식은 사라지고 새 질서가 리셋이 되는 때가 온 거예요. 양자리의 영향으로 인해서 혼란 뒤에 찾아오는 분노로 인해서 더 이상 인내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영향을 받게 되죠. 대중들은 배신감과 피로감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는 각자 도생을 해야 된다 하는 압박감을 받게 되고 또 견뎌내야만 하든지 성장하든지 혹은 무너지든지 딱 두 가지의 선택을 해야만 하는 막다른 길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나타나는 것이 혼자 움직이는 사람, 내부 고발자, 싸우는 사람이 드러나게 돼요. 설득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행동을 하게 돼요. 법과 규제도 점점 이민 정책도 발언도 신념 체계도 모두 통제하는 쪽으로 강화될 수 있어요. 감정이나 느낌으로 움직이던 조직이나 이런 행동들은 쉽게 무너져요. 이제는 소프트 파워 대신에 힘과 경계가 횡행하게 되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옳다, 문화나 감정으로 움직이면 된다 이런 것들이 하지 않고 힘으로 굴복을 시키려고 하는 때가 온 거예요. 환상이나 자기 위안 따위랑 타협하지 않게 되죠. 개인적인 레벨로 보면 허구였던 나의 죽음, 새로운 자신이 태어나는 것과 같은 에너지를 받게 돼요. 특히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자리는 자리, 계자리, 천칭자리, 염소자리가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오랫동안 환상과 거짓된 꿈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거나 거짓 희망을 더 이상은 지속할 수 없게 되는 때예요. 사실은 이것은 제가 12자리로 따로 만들어야 돼요. 따로 만들어서 사인마다 받는 영향력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따로.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갑작스럽게 커리어들이 지금 직업이 없어지고 있죠. 이것을 뜻하는 게 가장 잘 뜻하는 게 이런 영향이에요. 그리고 이때 자가 면역이나 염증에 관련된 병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는 더 이상 구원자도 신도 스승도 또 기관이나 단체의 진리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용기를 가지고 현실적인 스스로의 행동을 독립적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양자리에서 영도로 만나진 않았지만 제가 최근에 해왕성과 토성이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었는지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잠깐 말씀을 드리고 지나갈게요. 1989년 토성과 해왕성이 염소자리에서 만났었어요. 그때 동유럽 공산권이 붕괴가 되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토성과 해왕성은 공산주의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치고 러시아와 또 크리스티애니티에 영향을 많이 끼쳐요. 천주교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거죠. 동유럽 공산권이 붕괴되면서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독일이 통일되는 시작이 되었죠. 폴란드, 헝가리 등에서 공산 정권이 붕괴가 되었었고 소련 내부는 혼란에 빠지고 세계 금융에서 또 구조 조정이 있었던 때예요. 그전에는 1703년 3월 28일이 토성 해왕성이 양자리에서 만났지만 영도 위치에도 아니었어요. 러시아에서 11월 피터 대사제가 북방전쟁 준비를 했고 러시아 내 권력 구조가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유럽 전역 왕국 제국들의 개혁이 시작이 되었던 때였어요. 그리고 영국의 대폭풍으로 인해서 8,000명이 사망을 했었어요. 그리고 해안에도 대단한 피해가 있었죠. 자연재해와 사회적 충격이 굉장히 큰 해였어요. 그리고 농업, 상업 중심 사회에서 점차 중앙집권, 군사, 산업 개혁 필요성이 생겼고 새로운 질서가 생겨났어요. 그리고 해왕성과 토성의 만남은 우리나라나 동양 쪽에는 그다지 큰 영향을 끼치진 않았어요.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숙종 시기였고 남인과 서인 사이에 긴장이 있었기 때문에 있었고 당쟁 때문에 혼란하긴 했지만 유럽에서만큼 강한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어요. 1380년 3월 29일 역시 양자리에서 만났었어요. 그렇지만 영도가 아니었죠. 흑사병 이후에 사회 구조 변화가 오는 시기였어요. 2019년 코비드 시대를 거친 우리 문명 시대도 비슷하게 흘러가게 될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은 2019년 전과 2019년 이후로 전혀 다르게 변했어요. 그때 당시 농민 반란과 봉기가 있었고 종교 권위에 대한 의심이 커졌어요. 그때 그 당시에 교황이 둘이 있었는데 클레멘스 7세와
어번 6세가 있었는데 천주교가 둘로 전 유럽이 분열이 되었었고 교회의 권위가 약화되던 때였어요. 1527년 클레멘스 7세는 칼 5세에게 항복하고, 칼 5세는 로마 왕이었죠. 1077년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하인리 4세가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카노사의 사건에서처럼 하늘을 찌르던 천주교의 막강한 힘이 이 시기에 힘이 약화되었던 거예요. 다만 그때 당시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 고려 우왕 시기였어요. 고려 말 혼란이 이때 벌어졌었고, 최영과 이성계가 등장하면서 몇 년 뒤였던 1392년에 조선 왕조가 세워졌어요. 2월 26일은 수성이 역행을 하게 돼요. 그리고 파이시스에서 그 역행이 벌어지기 때문에 통신에 혼란이 오게 되고 가짜 뉴스가 퍼지고 속임수가 생기기 쉽고, 또 과거의 문제가 다시 드러나게 되고 판단에 실수가 오게 되고 생각이 헷갈리게 되고 계약이나 약속을 다시 재검토해야 되고 실수가 엄청 많아져요. 그리고 또 다시 해야 하는, 반복을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지게 돼요. 우리가 생각하고 듣고 보는 모든 것들이 착각일 때가 많죠. 여행 계획은 취소되기도 하고 지연되기도 하고, 그래서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때는 사실은 제가 영상을 몇 개로 나눠서 해야 돼요. 2월 달에 얼마나 일이 많은지. 2월 27일부터 28일 화성이 물고기 자리 마지막 각도, 또 천왕성은 황소자리 후반에서 서로 90도 위치가 돼요. 그 영향은 2월 24일부터 들어오기 시작을 해서 3월 초 중반까지도 가게 돼요. 이 각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은 화성은 분노, 전쟁, 싸움, 충동, 폭발, 충격적 행동을 하려는 에너지이고, 천왕성은 갑작스럽게 벌어지고 사고, 또 전기, 해킹, 기술, 지진, 반란, 폭동 에너지예요. 그리고 90도의 위치는 갑자기 참다가 프레셔를 굉장히 많이 받다가 갑자기 터져버리는, 이게 왜 이렇게 더 위험한가는 천왕성이 직진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토성 해왕성이 바로 전날 양자리에서 만났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갑작스러운 사고, 배럴이나 가스가 폭발한다든지 대형 교통사고가 크게 난다든지 기계나 전기, 교통, 항공기, 또 항공기는 속도나 엔진을 말하기 때문에 기계에 큰 결함이 생겨서 사고가 날 수 있어요. 무리한 운항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때가 이때예요. 그리고 군사적인 충돌로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고, 이때 제일 위험한 것이 지진이나 폭발이나 화재예요.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을 하고 갑작스러운 전쟁, 갑작스러운 싸움, 폭력, 시위가 폭동으로 번지게 되고, 이미 번지고 있던 작은 문제들이 갑자기 대형으로 번지게 되는 시기가 바로 이때죠. 천왕성이 직진 상태로 있고 2월 17일 물병자리에서 벌어지는 대기일식, 그리고 토성해왕성이 양자리에서 영도로 만난다는 것, 그리고 또 있어요. 화성이 이 토성 계기일식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위치에 서게 돼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정말 이런 때는 한 번도 없었어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벌어지는 현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역사상. 역사상이라고 말하면 근대 문명, 현대 문명이 들어서서 없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류가 생기지 않기 전에는 알 수가 없죠. 저희도. 전체적으로 보면 꾹 참고 눌러오던 게 더 이상 참아지지 않는, 지진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대형 지진이 날 수 있는 가능이 생기겠죠.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행성들의 위치이고, 또 세계 리셋 지점에서 동시에 다 벌어진다는 것, 이것 역시 점성학 역사에 남게 되는 대형 사건이 될 거예요. 토성 해왕성이 만났던 영향을 보면 꼭 양자리에서 만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자자리에서 만났을 때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있었어요. 제국이 붕괴되었고
1953년은 천칭자리에서 만났는데 한국 전쟁이 종식이 되었어요. 그리고 냉전 시대가 시작이 이때부터 되었어요. 1989년 염소자리에서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었고 공산권이 해체가 되었죠. 2026년, 2027년은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 생기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후폭풍과 여진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래요. 통신과 항공, 그리고 자동차, 또 교통, 기술, 금융 시스템 쪽으로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게 돼요. 1917년 때는 고 1년 지난 뒤에 1918년, 1921년에 대혼란이 있었고 1989년 이후에도 1990년, 1992년 세계 재편이 있었었죠. 2월 27일, 2월 28일은 세계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갑작스러운 사건이 터지기 쉬운 타이밍이고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완전히 깨닫게 되는 시기가 온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영원히 고칠 수 없는 어떤 사건이 생길 수도 있어요. 또 천왕성이 화성과 90도 위치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어떤 돌발적인 큰 사건이 벌어져 나온다든지 예측 불가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든지 최근에 벌어졌던 이 위치가 있었던 일로는 2011년 3월 일본의 쓰나미 그리고 후쿠시마 지진이 있었죠. 이때 화성과 천왕성이 90도 위치였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자연이나 기술에 재난이 벌어지는 후쿠시마 원전에 기술적으로 결함이 생겨서 지진으로 인해서 결함이 생겨서 쓰나미로 연결이 되고 이런 비슷한 사건이 날 수 있는 영향을 우리가 받게 돼요. 그리고 무력 충돌, 도시의 폭동, 또 폭탄 테러, 대대적인 해킹 사고 다 벌어질 수 있어요. 1855년에 화성과 천왕성이 만났었어요. 5월 17일 날 그런 일이 있었는데 1855년 5월 17일 화성과 황소자리가 천왕성에서 아주 가깝게 만나는 위치였었어요. 그때 크림 전쟁과 유럽의 정치적인 대혼란이 있었죠. 1939년에는 화성과 천왕성이 180도 위치였는데 전 세계적인 2차 대전 발발이 있었죠. 또 1939년 1월 4일은 화성이 전갈에 13도, 천왕성 역시 황소자리에서 13도였고 서로 반대 위치에 있었어요. 1976년은 천왕성이 전갈자리에서 3도 위치했었는데 전갈자리는 명왕성이 다스리는 위치죠. 화성은 처녀자리에 있었는데 이때 허베이성 탕산에 대지진이 있었어요. 명왕성이 뜻하는 것은 땅속의 것, 땅속의 것, 보이지 않는 것들, 즉 땅속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니까 지진을 뜻하죠. 지진이 벌어진 거예요. 7.8, 7.9의 대지진이 있었는데 도시 전체가 파괴가 되었던 그리고 24만 명이 죽었던 대지진이었었어요. 이때 영향을 크게 받는 나라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그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 차트를 보면 화성과 천왕성이 스퀘어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네이럴 마스와 역시 90도 위치가 돼요. 그리고 트랜시팅 천왕성이 우리나라의 화성과 태양과 상승자리에 모두 90도 위치가 돼요.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나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영향을 받게 될 거예요. 사회, 또 국민들, 외교, 경제 모든 면에서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정부의 계획, 정책이 깜짝 놀라게 되는 변화가 온다든지 국민의 불만이 갑자기 폭발을 한다든지 외교적으로 돌발적인 상황이 생긴다든지 정책 발표 직전에 갑자기 문제가 터진다든지 작은 사건이 큰 사건으로 확대된다든지 수출 계약이나 국제회담 등이 갑자기 변경되고 연기된다든지 외교적으로 큰 압박을 받게 된다든지 국제적인 긴장이 갑자기 높아질 수 있어요. 금융이나 주식 등 시스템적인 사고, 정치, 사회적,
경제적, 외교적인 모든 면에서 국민들의 감정이 불안해지는 날이 며칠간 유지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크지는 않지만 원전 사고, 원전의 기술 사고, 정전, 전력, 통신 문제, 산사태, 강풍의 피해 등 산업에 관련된 사고가 날 수 있는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일본만큼은 아니에요. 그래도 제일 크게 영향을 받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화성과 천왕성이 90도 위치가 되면서 지진 때 큰 영향을 미치는데 역사적인 사건과 패턴이 일치가 돼요. 화성 천왕성이 이 일본의 네이럴 세런 그리고 플루로와 180도 위치가 돼요. 그리고 플루로는 네이럴 주피러와 90도 위치가 돼요. 또 천왕성은 비너스와 180도 위치가 되고 그리고 달과 90도 위치가 돼요. 화성과 금성이 90도 위치가 되고 또 화성이 달과는 결합을 하는 위치예요. 이때 갑작스러운 사고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 어떤 사건이 생길 수 있어요. 2011년과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쿄나 오사카 또 이바라키 지역이 영향을 많이 받게 될 수 있어요. 화재도 생길 수 있고 항만사고, 지역 원전 시설 사고도 생길 수 있죠. 중국 역시 화성과 천왕성이 90도 위치에서 중국에 영향을 크게 끼치게 돼요. 산업사회적인 충격이 가능해요. 1976년 탕산 지진과 비슷한 패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이드루일 점성학으로 보면 천안문 사건과 행성의 위치가 같아지는 게 작년이 아니고 올해예요. 트로피컬로는 작년이었지만 사이드루일로는 올해의 위치가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국의 대지진도 있을 수 있고 천안문 사건과 같은 것이 오래 벌어질 수도 있는 그것은 사이드루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만, 필리핀, 뉴질랜드 역시 지진이나 화산 폭발, 태풍의 영향을 크게 받게 돼요. 화성과 천왕성이 90도 위치가 대만이 네이럴 태양자리 그리고 라이징 사인과 90도 위치가 되죠. 갑작스러운 사건 또 전력 통신 사고가 크게 난다든지 지도자에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필리핀 역시 원래의 네이럴 태양과 화성 그리고 달과 90도 위치가 돼요. 역시 대형 사고, 지진, 태풍, 산업사고도 같이 날 수 있어요. 뉴질랜드 역시 영향을 받게 되는데 네이럴 달의 위치, 라이징 사인과 90도 위치예요. 이때 지진과 화산 폭발, 돌발 사건이 날 수 있어요. 제가 이거를 따로 방송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냥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다른 나라들 에스트로카토그래피로 찾게 되고 그래서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다 말씀을 빨리빨리 드리는 거예요. 미국도 유럽도 영향을 받게 되고 제일 큰 나라는 역시 일본이에요. 트럼프의 차트 리딩도 제가 해드릴 거고 또 12사인이 받게 되는 영향도 다 해드릴 거예요. 여기까지 45분 제가 줄여서 빨리 하려고 했는데 45분이나 됐어요. 이번 달은 좀 길게 됐는데 긴 시간 2월 후반에 리딩을 모두 봐주셔서 고맙습니다.